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부터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바로 곁에서 돕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인데요. 송혜안 이사장 모시고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송혜안 교수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이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역 개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 초에 농촌 공간을 새로 쳐다보자,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 공간을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 공간으로만 쳐다보다가 농촌에도 사람이 산다는 정주 공간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촌 공간 내전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삼락 농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다 가까이서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민간으로서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관에서 민간 위탁 사무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 활력센터에 위탁 업무를 줘서 직접적으로 그들 간에 이제 도움을 주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업무를 맡겨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제 활력센터가 생겨났게 됐고,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농어촌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산 공간에서 정주 공간으로 바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여기에 발맞춰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활력센터에는 3개의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네. 3개 센터가 있는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일자리 플러스 센터, 또 하나는 농어촌 융복합 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내에는 일실과 3개의 부가 있거든요. 일실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파악하고 거기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실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생생마을 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생마을 만들기. 네. 이게 이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우선 필요하죠. 네. 그래서 거기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생생마을 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농어촌의 자원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어메니티, 그 쾌적한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이제 5도 2촌이라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제 농촌에서 지내게 될 때 그냥 외갓집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그래서 힐링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재충전해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해보자는 차원에서 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자원 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농촌 관광 개발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농 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어촌 융복합 산업센터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6차 산업 그러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인증해주고 또 지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생겼습니다만은 우리는 농촌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농번기 때는 일손이 부족한데 농한기 때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미스매치죠. 네.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에서 기회를 찾으려면은 도시 정도의 그런 직업군은 아니더라도 뭔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일자리를 농촌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농촌 지역 일자리 종합 플러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농어촌의 그 미스매치 문제, 일자리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게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농촌 일손 부족,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대책은 많이 생겨났고 또 진행이 되고도 있어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그런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도 보면 또 대책이 없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이 그 중에 하나 이제 대책인데 네. 귀촌하신 분들은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은퇴 후의 생활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네. 귀농하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농업의 일자리라는 거는 이를테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 보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이를테면 농어촌 융복합 산업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네.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하면은 네. 고정된 일자리, 고정된 수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분 그런 데서 이제 흡수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정말로 순수하게 농업에서 어떤 그 희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농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모든 지원.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청년 창업 농 이런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네. 저는 다 좋아요. 귀농도 좋고 귀촌 좋고 다 좋은데 대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대상을 생각해 봐야 대상. 된다. 그 네. 대상이 누구냐면은 청년들이어야 된다. 아, 청년. 네, 네. 근본적으로 농촌의 일손 그다음에 인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은 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면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그래야만이 결국은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이제 문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을 이제 예, 또. 농촌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문제죠. 네. 그들한테 어떤 옵션을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아, 옵션이요. 네. 예. 그 옵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그 농수산대학 있지 않습니까? 한국농수산대학. 네, 네. 그러면 거기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음. 그리고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근무를 군인. 일정 기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때면은 네. 그들을 선발을 해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네. 기술도 전수해주고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농촌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서도 야 이거 농촌 괜찮은데 농업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은 천만 다행스럽게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될 테고 네.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되면은 네.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은 의무 복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무 농사를 짓게 해서 예. 안정적으로 좀 시도도 해보고 예. 좀 실패도 겪으면서 성공을 맛본다고 한다면 예. 그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한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까지 계속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도의회에서 네. 이 전라북도 귀농귀촌 정책은 낙제점이다. 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약간은 오해 섞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귀농 귀촌 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한 9대1 정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귀농이 많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촌하신 분들은 도시형 서비스도 받으면서 농촌의 어메니티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그렇게 조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띄게 뭐 귀촌 인구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네. 귀농 인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농 인구를 이제 유치할 것인지가 이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그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안 실습 시간을 주는 것도 있어요. 아, 실습 시간을요? 우리가 네. 지금 관광 차원에서 보면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마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달 생활하면서 조그만 텃밭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조그만 텃밭부터 가꾸면서 어떤 재미도 느끼고 또 농업에서 희망도 발견하고 꿈은 보탬이 되는 네. 그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14개 시군에서 지금 전체가 지금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금년 말이나 내년쯤에는 뭐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예.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나쁘다면은 왜 나쁜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기관에 이제 건의도 하고 네. 저희들도 실천하고 그런 과정이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이 농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잘 사는 농촌을 조성을 하려면은 이 마을 단위의 단합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사업 중에 농어촌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지원들이 좀 이루어진 정책인가요? 농촌 개발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관주도였어요. 아, 네, 네. 관주도였고 유일하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 관에서 주도하던 농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역개발 운동이 관주도는 아니거든요. 네. 관은 어디까지나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주체는 지역 주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한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돈, 그러니까 네. 지원이고 돈이죠. 돈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라 보통 이제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역량 강화를 해요.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만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런 걸 느끼고 이를테면은 하겠다는 그 의욕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게 바로 말하는 그 지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서 끝나면 안 되고 네. 사업이 끝나면 일단은 정부 지원이 끊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를 우리가 이제 도달하기까지 스스로 사업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것이죠. 이 시대가 좀 바뀌면서 요즘에는 소비 트렌드가 경험을 돈 주고 사는 예.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참 좀 과거엔 좀 당연한 거였는데 이 농촌 체험이라던가 이 농촌 관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것들이 상품화돼 가지고 소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좀 어떤 사업들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있나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외갓집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이 촌이 가지고 있는 외갓집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네. 단순히 시골에 간다, 외할머니 보러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그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들한테도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마을 단위에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은 단순하게 도농 교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와서는 그게 상당히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예.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몇 마을들 보면은 그게 어떤 그 농사철에만 진행된 게 아니라 네. 우리 보통 말하는 농한기에 또 네.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를테면 뭐 찜질방이랄지 네. 아니면은 또 그 음식 향토 음식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서 도시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마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먹거리도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좀 달라지거나 추가된 정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는 로컬 푸드의 발상지, 이를테면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발상지로서 로컬 푸드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전라북도를 떠올리게 되고 또 다행스럽게 그게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한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신선함이 생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을 공간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충족시키지 못할 부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농가 소득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 산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 융복합 산업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그 자체로서 소비도 하지만은 네. 근본적으로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 또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한 가공, 네. 유통 이게 이제 우리 농업 농촌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지금 쭉 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귀농귀촌이라던가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나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궁금증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찾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365일 삼광 전화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365일이요? 삼광 전화도.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문의하시면 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서울에 귀농귀촌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네. 그분들한테 이제 문의하시면은 언제든지 아주 친절하게 네. 잘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취임 이후 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과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과에 무리하게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지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문제점 발견하고 그것들을 서로가 연구하고 네. 정책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책 자문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정책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죠. 네. 문제점 발굴이 전부는 아니다. 1차적으로는 문제점 발굴해야 되지만은 네. 그게 발굴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문제점 발굴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네. 그걸 이제 정책화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네. 또 저희들 사업에 반영하고 이게 이제 저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책 지원실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 돼 간다는 게 저로서는 참만 다행스럽다. 참 그 의미 있는 일이다.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는 우리가 다 거기에 관련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태어난 그런 그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부릅니다.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장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집중했을 때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해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전문가들한테 그런 어떤 정보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요. 코로나19 어렵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로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